자, 수능 영어를 치를 때 1번부터 45번까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자, 좀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에게 지금 두 개의 벽이 있는 거야. 자, 여기가 어딜까? 그치? 듣기 끝나고 나서 이제 18번부터 시작되겠지? 그럼 첫 번째 벽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그 3점 빈칸. 작년에 4개 나왔어. 이 부분이 첫 번째 벽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개인차가 좀 있지만 어법까지도 해당될 수도 있어. 네. 어법 플러스 빈칸 4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이 어디냐면은 장문 독해 넘어가기 직전이 되겠지.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볼 땐 7페이지가 될 거야. 이 부분이 두 번째 고난이도가 섞여 있죠. 네. 순서 배열, 그다음 문장 삽입, 요약문. 자, 작년 수능 기준으로 2017학년도 자, 요 두 파트를 빼고 자, LC 듣기 다 맞았어. 그리고 요 두 파트를 뺀 그 나머지 외곽 좀 준수한 유형들까지 다 합치면은 독해 기본형이 되겠지? 74점이 확보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요 두 파트를 빼고 남는 시간을 올인하는 거야. 3분까지 완전히 답이 나올 때까지. 네, 처음엔 이런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독해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고난이도도 이제 한 번씩 터치가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터치하지 말라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 이 파트하고 이 파트는 마지막에 다 1번으로 찍어. 원래 이쪽 유형들이 1번과 2번이 답이 많아.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작년 수능 기준으로 이 파트에서 1번을 찍었다면 3점 3개를 맞게 돼. 2점은 4개였는데 일단 1번으로 하자고. 그러면 9점이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전략을 썼을 때는 83점이라는 원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 원점수가 굉장히 큰 그런 의미가 다가올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독해력을 높여가면서 이제 90점대로 진행이 되는 거야. 네, 이런 순서대로 풀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파트를 빼고 나서 나머지 요 외곽에 있는 유형 중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은 선생님 오늘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 요거는 일단 모의고사 푸는 순서란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 그 답안지가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답안지는 망한 답안지야. 그러면 어떤 답안지가 바람직하냐면 자, 맞고 안 풀고 맞고 안 풀고 맞고 안 풀고 이게 비어 있는 게 나아. 그리고 남은 시간을 자기가 풀 수 있는 유형에 올인하는 거야. 하지만 못 푸는 거는 비워놓고 아까처럼 한쪽으로 몰아서 찍던가 이런 식이 돼야겠지. 자기가 막 만점자가 아니면서 괜히 이렇게 만점자 흉내를 내면은 굉장히 그 감점이 커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제 꼭 정리해야 될 유형들이 지금 자, 뭐가 있냐면 일단 목적, 뭐 심경 변화, 뭐 이런 것들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좀 설명을 하고 좀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그 빈칸 빼고 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주제 유형하고 그 다음에 요지 유형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좀 해놔야 돼. 주제하고 요지는 일단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단락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느냐. 요게 중요한 거야. 그다음 두 번째 파트는 필자의 주장을 파악해낼 수 있는 이건 논설문이 되겠지. 그럼 단락의 구조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예시가 많이 나와. 그다음 역접이 나오고 그다음 나열이 나오는 거지. 요 안에서도 난이도가 좀 나눠져. 예시 같은 경우는 앞에 주제문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역접은 뒤쪽에 주제문인데 요 나열 부분이 좀 어려운 거야. 그렇지. 자, 간단한 예를 들어줄게. 파인애플, 바나나, 키위가 나열됐어.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일이래. 오답이지. 왜 그럴까? 열대 과일이야. 좀 정확하게 종합을 해줘야 돼. 열대 과일이 정답되는 거지. 이 종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단락의 구조를 파악해가면서 읽는데 나열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읽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필자의 주장은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일단 직접적 주장이 있어. 강력한 주장이 있고 간접적 주장이 있어. 네. 직접적 주장은 달라 후반부에 많이 나와. 그런데 일단 명령문, 동사원형 알지? 또는 don't 플러스 동사원형 이런 것들, 조동사 should, 당위성이라고 그러죠. need 할 필요가 있다. must 해야 한다. 이런 것들 have to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형용사 중에서 best 같은 거 있어. 가장 좋은 전략은, essential 같은 거 좀 알아두고, 필수적이다, important, 뭐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은 필자의 강력한 주장과 이어질 수가 있다. 네. 그다음 간접적 주장에서는 양보절이 많이 나와.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이런 거. 양보절은 주절 쪽을 우리가 포커스를 줬다. 이쪽에서 주제문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부정문 나오면은 항상 뒷문장이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오토매틱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런 문제 풀면서. 그 다음에 의문문은 답변이 있건 없건 항시 중요하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은근히 강조해주는 그런 기법들이 될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습하실 때 답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정이 맞고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면서 풀어야 돼. 이게 이제 주제하고 요지에서 좀 핵심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이도를 뺐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신경 쓰셔야 될 유형이 제목이야. 제목도 대표적인 주제문 파악 유형이지만 이 제목은 말이야, 이 포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제나 요지보다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럼 포장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 첫 번째가 의문문을 가지고 포장이 일어나. 자, 단락의 토픽이 리누스 선생님의 강의가 토픽이야. 메인 아이디어가 영어 실력 향상이라고 보면 의문문으로 이거를 터치하면은 무엇이 수능 영어를 끌어올리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토픽이 가려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문문으로 표현이 되면 난이도가 올라간다. 두 번째, 과장법이 사용될 때가 있어. 이거 제목만의 특징이야. 포장이니까. 기출문제인데 대도시의 조명 때문에 밤하늘에 별 보이는 숫자가 줄었다. 원래 3,000개 정도가 보여야 되는데 50개도 안 보인다는 거야. 그 당시 제목이 뭐였냐면 Blinded by Light이었거든. 자, 어떻게 돼? 빛 때문에 눈이 멀었다. 이거는 과장법이죠. 그다음 세 번째, 비유 많이 쓰여. 자, 리누스 강의가 수능력을 끌어올린다. 이거는 어떻게 돼? 잼스톤 in CSAT, 수능 영어의 보석과 같은 존재다. 이거는 선생님 강의를 그렇게 비유한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versus. 자, 이 versus는 대결 구도를 주는 거야. 요것과 요것. 이거 좀 옛날 버전인데 여기가 원더걸스면 여긴 소녀시대가 나오겠지. 너무 옛날인가? 다섯 번째, 콜론을 많이 써. 그러면 앞에 토픽이 나오고 콜론 나오고 메인 아이디어. 자, 이러한 기법들은 오로지 제목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포장 기법이니까 이런 기법들이 현혹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토픽을 최우선으로 중심축을 둬라. 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포장되는 그런 원리들을 찾아 나가라,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도 빼고 나서 그래도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유형이 무관한 문장, 무관한 문장 고르기인데 이 유형은 자, 단락을 그려봤을 때 반드시 2번 앞에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시작하라고, 완전하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26점에 해당되는 걸 빼고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남는단 말이야. 이런 데다가 더 쓰라는 얘기야, 시간을. 2번 앞에 반드시 토픽 센텐스가 나오게 되어 있어. 요거를 확정 짓고서 기준점을 만들고 이제 내려가란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4번 쪽에 정답이 좀 많은데 한 80%가 4번이었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3번이나 5번 쪽도 많이 이제 답이 이제 이동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 주제물을 잡아놓고 반드시 이렇게 토픽하고 메인 아이들 이렇게 분리시켜봐. 예를 들면 자, 태권도에 대해서 글을 쓴다. 태권도가 토픽이죠. 자, 오늘은 내가 멘털 베네핏 쓰겠다. 뭐 정신적 혜택도 있다, 이런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충할 때 태권도 한 애들이 끈기도 좋다. 그다음 태권도 한 애들이 뭐 판단력도 뛰어나다.
태권도 하는 애들이 예의도 바르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 이제 그런데 현대 아이들은 예의가 좀 부족하다. 자, 그러면은 이게 답이 되는 원리 첫 번째, 요 예의는 멘털 베네핏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요 예의하고 현대 아이들의 예의 부족이 연결되지만 문제는 뭐야? 그렇지. 요 부분과 메인 아이디어는 네, 두 단계 건너간 아이디어란 말이야. 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두 번째 정답이 되는 거는 그러므로 태권도는 네, 피지컬한 베네핏도 있고 멘털한 베네핏도 있다. 굉장히 좋은 결론 같지만 지금 메인 아이디어는 요 멘탈에만 국한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까지 나오게 되면 넓어져. 더 넓어지는 범위가 역시 답이 되는 원리다. 이런 두 가지 답이 되는 원리를 찾아내려면 결국에는 토픽 센텐스의 기준점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무관한 문장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 이제 나머지 뭐 도표라든가 내용 일치, 신경 변화, 목적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일반 장문, 다단 장문까지도. 그래서 일단 오늘 모의고사 푸는 순서는 반드시 그 두 가지의 악의 축, 그 어려운 부분을 좀 빼고 풀어라. 그것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심지어 한 20점 정도는 상승 효과가 있다.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놓고 선생님은 다음 라운드 2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